저는 탭스를 활용하여 취업이 아닌 편입시험을 목표로 탭스에 입문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더 올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편입 전형에는 공인영어 시험으로 토플과 탭스를 반영하였는데 토플은 시험 응시 자체가 너무 비쌌고 그리고 시험 특성상 스피킹과 라이팅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피드백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 학교를 다니며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탭스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준 점수를 맞추었기 때문에 편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영어를 주 4, 5회 공부하면서 CNN 뉴스, 영화에 나오는 대사 등 기가 열렸으며 텍스트 특성상 제한된 시간 내에 분단해서 중요한 내용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추론해내는 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영어 지문이 주어졌을 때 빠르게 해석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토익 시험을 준비하였는데 이때는 기출 문제지만 열심히 풀어서 원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탭스가 토익 시험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만 계속 풀면서 감각을 키우는 방식으로 점수를 올리려 했으나 탭스 시험에서는 그것이 역부족인 것을 깨닫고 모의고사 풀이는 늘어나도 점수는 정체되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인강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여러 인강 사이트 중 컨설탭스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인강과는 달리 유형별 특화된 풀이법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는 것 같아 보여서였습니다. 탭스 시험에 제출되는 모든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풀이법을 개별화하여 탭스라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에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학습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탭스 수강 이전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정답률 또한 낮았습니다. 패커스 탭스 최신 기출 유형 1200제, 서울대 탭스 최신 기출 1200제, 패커스 탭스 리딩, 월간 탭스 등 기출 문제 위주로 학습하였으며 2시간 20분 시간 제한을 지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의고사 1회를 풀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고 싶은 마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닥치는 대로 풀었지만 문제지만 늘어나고 점수의 변동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컨셉트 고득점자 방문론 2회편과 실력편을 수강하였으며 문제의 유형별로 나눠진 강좌를 한 개 수강한 후 그날의 강의에서 다룬 유형 부분만 여러 문제집에서 골라내어 이를 최하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컨셉트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집 5개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 방법이 무턱대고 문제만 풀었던 것에 비해 컨셉트를 수강하고 나서부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답을 할 때에도 왜 틀렸는지 내용적인 부분을 분석하기보다는 제가 고른 오답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에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수강 초반에는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였고 여러 문제집을 거듭하면서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강 전에는 청해 파트 1, 2에서 주 선택지를 남겨두고 갈등하다 다음 문제까지 타격을 주어버리는 바람에 청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컨설탭스에서 비효과적인 답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오답 유형을 분석하다 보니 헷갈리는 선택지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지문의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문에 대한 대답이 의외로 짧았던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문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인 집중력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강 시작 전반에 걸쳐 한 4번 정도 질문하였는데 제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시간 관리에 대한 팁과 제가 부족한 센스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제가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시험 난이도에 따른 시간 관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반복하여 읽지만 이해가 안 되고 이 문제를 꼭 맞춰야 할 부담감에 한 문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려 점수가 낮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탭스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문의 내용이 어려우면 그만큼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선택지 난이도가 낮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팁이라 하기에 과분하지만 지문의 내용이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에 어려운 지문이 느낌이 난다 싶으면 바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선택지와 지문을 같이 읽어 짐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선지에 맞춰 읽게 되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탭스를 접하였을 때 한 달 동안 점수가 오르지 않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탭스라는 시험의 줄 세우기식 점수 계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이라도 재밌게 공부하려고 듣기 공부 대신에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미드를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자막으로, 그 다음에는 자막 없이. 물론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두어 달 하다 보니 빠르게 진행되는 담화문 리스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탭스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가까이 해야 점수가 오르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꼭 목표 점수 달성하셔서 탭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